안녕하세요. 자갈치 아재입니다. 오늘도 처음 투표하는 우리 조카 정민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봅니다. 조카 정민아, 우리나라 국회의석은 총 300석이다. 그 중에 253석은 지역구 의석이고 47석은 비례대표 의석 아이가. 비례대표 47석 중에도 30석과 17석을 뽑는 방법이 다른 거라. 우선 17석은 기존의 공직선거법에 따르는 것으로 해당하는 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당하는 방식이니까 비교적 간단하다. 예를 들어 볼게. 비례표를 A당이 30%를 획득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 17석 중에서 30%를 배당받는 거라. 그러면 17 곱하기 0.3은 5.1명이제. 사람은 0.1명, 0.2명 못 나누니까 4, 4, 5, 2 하면 5.1명은 5명의 의석을 배당받게 되는 거라. 문제는 30석의 배정 문제인데 이것도 알고 보면 간단하다. 이 30석은 지역구와 비례제가 연동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이번 선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가.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간단하겠다. 만약 시당이 지역구에서 4명이 당선되고 비례대표제 표를 30% 획득했다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득표만 생각한다면 300석 중에서 30%는 90석 아이가. 그런데 이 당은 지역구에서 4명밖에 당선이 안 됐단 말이다.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최소한 보충해주는 선거 방식인 거라. 그래서 30석 곱하기 30%, 0.3%는 9명이제. 이 9명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4석과 연동해서 주는 거야. 그래서 9명 빼기 지역구 4명을 하면 5명이제. 이 5명을 보완해 주는 기다. 즉 이 당은 비례제에서 보면 30 곱하기 0.3 9명을 배당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지역구 4명만 당선되어서 그래서 30석 중에서 5석을 시당에 더 배당해 주는 거야. 그렇다면 이 당의 총 의석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지역구는 4명 당선됐지? 4명. 그리고 일반 비례대표제 17석 곱하기 30% 받았으니까 그러면 5석.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연동형은 30석이제. 30석 곱하기 30석 9명 중에서 4명은 당선돼서 5석. 그래서 지역구 4석, 일반 비례대표제 5석, 연동형 비례대표제 5석, 총 14석이 되는 거야. 조카야, 이제 이해가 좀 가나? 그래서 이 선거제도는 소수당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의의가 있지.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20, 30% 지지를 받았으나 지역구에서 2등, 3등, 4등을 해서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소수 정당에게 일반 비례득표로 지역구와 연동하여 또 의석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조카야, 아재는 정치권에서 하자는 대로 투표는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든다 안 가나.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자유한국당은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이 확보할 의석은 충분히 확보하고 또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비례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이 비례제로 투표를 하면 이 비례제 47석을
거의 많이 배당받기 때문이지. 즉 실제로 자유한국당 한 당이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의석 획득하고 제2의 이장정당 비례한국당이 군소정당에게 배정될 의석을 뺏어가는 행국이 되는 것 아이가.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이장정당이 이 꼼수로 획득할 수 있는 의석이 10석에서 15석까지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야. 조카 니가 어머니 생기지? 그러면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안 되나? 나도 그래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취지는 다수 정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소수 정당의 권리 내지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오직 의석만 탐하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이가. 한마디로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은 꼼수라는 것이지.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이 선거법을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다수당으로서의 피해를 줄이고 불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꼼수로 의석을 획득하려는 것이야. 아재는 노무현 정부 때 개혁당 같은 진보적인 정당이 출연하면 비례표는 그런 당으로 몰아주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조짐은 보이지 않아. 그렇다면 차선으로 비례표를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이런 진보당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지. 진보적인 아재의 표가 보수당으로 갈 수는 없다 이가. 그런데 지역구는 당연히 민주당 후보를 택하겠지. 하지만 비례표를 민주당에 선뜻 던질 수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례 17석에 대한 권리는 유효하지만 지역구와 연동된 30석에 대해서는 거의 배정률이 제로라는 것이지. 계산을 해보면 내가 비례표를 민주당에 던지면 나의 한 표는 한 표가 아니라 0.2표 내지 0.3표가 되고 내가 정의당에 던지면 0.7표 내지 0.8표가 되는 기라. 이 계산은 추정 계산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아재는 확신한다. 자, 네가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치자. 그래서 급하게 팔아야 된다고 가정해보자. 네가 이 집을 2천만 원에 팔겠나 8천만 원에 팔겠나? 당연히 8천만 원에 팔겠지. 그래서 아재는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에게 비례표는 정의당 후보에게 정의당에 투표할까 생각하고 있다 이가. 그런데 변수가 발생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100명의 후보자를 내고 그중 10명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는기라. 이 점에 있어서 아재는 답답하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정의당의 지지자가 많이 겹치기 때문이지. 즉 나 같은 사람이 제법 많다는 뜻 아이가. 심상정 대표의 말대로라면 90명은 당선 가능성도 없는데 비례표를 의식해서 출마를 시킨다 말 아이가. 이렇게 되면 1%든 5%든 간에 이 당선 가능성 없는 후보가 민주당의 표를 깔아먹는다 말이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도 떨어지고 정의당 후보도 떨어지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걸리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 아이가. 2016년 선거에서도 국민당이 그러한 역할을 했는기라. 그래서 나는 주저하면서 고민이 빠져있어. 나는 심상정 대표는 당선 가능성 있는 10명만 후보로 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데 후보 100명을 출마시키면
나의 비례대표제 표를 정의당에 절대 주지 않을 기다. 그렇게 되면 서로 손해겠지. 심상정 대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자, 조카야, 요약을 해보자.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나는 전략적인 투표를 할 기다. 즉, 군은 민주당 후보에게, 비례표는 다른 진보당, 즉 정의당에 투표할까 싶어. 그런데 조건이 있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안 되고, 정의당은 당선 가능한 지역구 후보만 출마시켜야 한다. 갑순이 갑돌이 다 출마시켜서 지난 선거의 국민당처럼 민주당 표를 깔아먹으면 안 된단 말이다. 조카, 니는 어째 생각하노? 우리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기라. 잘 생각해서 현명한 투표하거라. 처음 투표하는 조카를 사랑하는 아재가. 안녕. 자갈치 아재였습니다.